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토플 리딩을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그레이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토플 공부하시기 좀 버거우시죠? 제가 잘 이끌어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희 열심히 밀고 당기면서 열심히 저희 32강까지 열심히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버거우실 거예요. 주제도 낯설고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단어들도 너무 어려워졌고 하시는데,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 늘어가게 되는 실력, 눈덩이처럼 커져가게 되는 실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저랑 열심히 이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는지요? 처음에 오늘은요, 제가 리딩 과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첫 문제 유형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시험 구성은 여러분들 리딩이 첫 시간이에요. 그리고 리스닝, 그리고 10분 브레이크, 그 다음에 스피킹, 라이팅 진행이 됩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요. 그 다음에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어찌됐건 막 하다가 이제 첫 과목이 리딩이어서 좀 마음도 가라앉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핸디캡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첫 과목이어서 안 읽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풀리는데 좀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시험은 총 3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3개가 출제가 될 때는 시간 54분이 제공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4개가 제공될 때는 72분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근데 3개면 한 지문에 54분이니까 18분. 근데 18분씩 쪼개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첫 지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시간 훅 가거든요. 읽고 있다 보면 훅 가거든요. 내가 조절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 그래서 첫 지문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가 한 25분 썼어. 그럼 남아있는 29분 동안 이 2지문을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시간 압박이 오면서 안 읽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실전 연습을 하실 때 반드시 3개를 몰아서 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선 시간 배분하시는 연습. 그래서 첫 지문,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에 동일한 시간을 할당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찍 끝났으면 이제 앞으로 가셔서 이제 애매했던 문제들 다시 풀어주시고, 이러한 방법을 하셔야지 이거는 절대 시간을 끊어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마지막 지문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세요.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한 지문당 15분에서 16분 하시고 전체 검토하는 시간까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문의 개수는 3, 4개 정도 출제가 되어진다. 근데 보통은 3개 출제된다 보시면 되세요. 지문의 분량은 700자 정도 됩니다. 제가 그 화면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오른편에 지문이 떠요. 리스닝은 들려주고 끝이지만요. 리딩은 항상 오른편에 지문이 살아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한테는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단락의 개수는요. 5개에서 평균적으로 한 6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또 우리한테 리딩에서도 단점은 뭐냐면 문제가 한꺼번에 보이지 않고요. 페이지 하나당 한 문제씩 보이기 때문에 다음번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부분을 물어볼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넘겨봐야 알아요. 그 다음에 한 지문당 문항 개수는 10개 출제된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3개 만나는 경우는 전체 30문항, 4개 만나는 경우는 40문항을 푸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오른편에 지문이 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떠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느냐? 굉장히 좀 가벼운 내용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대학의 그 프레시맨들이 읽는 입문서 수준의 그런 아카데믹한 내용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고학,
생물학, 그 다음에 지질학.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살고 있는 그 땅, 지질. 그리고 외계 바깥쪽, astronomy,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이 네 가지 영역이 리딩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 제일 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생태학, 환경학, 인문학, 미국 역사 등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내 머리 안에 배경 지식으로 갖고 들어가시면 좋긴 하겠지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오른편에 항상 있어주는 남아있는 떠있는 그 보물 창고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물 창고 안에서 답이 있다라는 거 그나마 리딩은 다행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하셔서 답을 끌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다 알고 가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배경 지식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읽히는 건 굉장히 수월하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보물 창고에 보물들을 잘 캐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내용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지문당 10개가 출제되고요. 그 10개 안에서 출제되어지는 문항수를 제가 여기에 써놔봤습니다. 처음에 출제되는 그 정리했던 거는 vocabulary, 즉 어휘, synonym, 동의어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문항 중에서 많으면 2문제까지 출제가 되어지고요. 지시어 문제는 reference, 즉 대명사 가리키는 지시 대상 밝히시는 거 안 나오거나 한 문제.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하나 대명사를 대충 해석하고 지문을 읽어 내려가시면 굉장히 의미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대명사는 평소에는 정확하게 밝혀내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문장 요약하기는요. 어떤 한 문장에 밑줄이 그어지고요. 그 문장을 paraphrasing, paraphrase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처음 언급을 하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paraphrasing은 의미는 동일하나 표현이 달라진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 유형이든 간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표현을 그대로 따서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 paraphrasing 되어져요. 그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한 문장에 대놓고 밑줄 그어놓고 이 문장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 골라봐라 를 물어보는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해석 실력, 구문 실력, 문법 실력까지도 필요한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세부 정보 찾기는요. detailed question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저희 교재에는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fact question과 negative fact. 사실 찾기 너무 쉬운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찾기조차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paraphrasing.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문제 유형 설명을 드릴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문항 개수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잘해주셔도 이것도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여기가 근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 여기까지 4가지 항목을 보시면 정말 점수가 과반수 이상, 절반 이상은 따고 들어가시는 단어랑 해석만 잘하시면 되시는 형태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를 기본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간 고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후반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추 문제 추론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의도 파악 문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문제.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은 한 문장이 들어가고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단락 안에 문장끼리 구멍을 뽕뽕뽕 4군데를 뚫어놓고 어디에 끼어 들어가야 coherence, 그러한 문장의 일관적인 흐름상 문제가 없을까를 물어보는 한마디로 논리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약하는 문제가 있고요. 분류하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마지막에 2개가 동시에 출제될 일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출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전체 지문을 요약하라거나 아니면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분류를 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지문 요약이 훨씬 더 확률이 높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단락의 핵심을 봐주시는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어차피 매번 나오니까요. 분류 문제가 배점이 사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다행스럽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섞여져서 한 지문당 10문항 출제된다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아카데믹한 내용들을 읽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플 리딩을 공부하실 때 이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단어, 가장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단어만 강조하는 건 아니고 단어는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에 써놓은 대로 시노님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단어를 그대로 끌고 가서 선택지로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여러분들 거의 다 패러프레이징 되어지기 때문에 동의어를 모르시는 경우 어떤 문제도 쉽사리 푸실 수가 없음을 문제 유형 공부하시면서 계속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표제어만 암기하지 마시고 표제어에 해당이 되어지는 친구들까지, 절친들까지, 시너님까지 같이 암기를 하셔야 토플 문제에 대응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것은 뭐 리딩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이 되어지니까 시너님 암기는 정말 기본이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문제 유형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이거고요. 이 문제 유형 이렇게 푸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저의 이 노하우, 전략을 전수를 시켜드릴 건데요. 그거를 제가 Grace Pivotal Strategy라고 GPS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전략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총알만 있으면 뭐예요? 단어만 해석할 수 있으면 뭐예요? 문장만 해석할 수 있으면 뭐예요? 문제를 못 풀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접근법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배경 지식도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배경 지식까지 길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기는 하나 여러분들 제가 틈틈이 그 이야기는 할 거예요. 나오는 단어들, 영역별로 필요한 단어들, 이러한 단어들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질문 많이 했던 구문들이 있고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 거를 여러 번 봤던 그런 구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문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꼼꼼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하려고 지금 만들어진 수업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구문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만나시게 되면 또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는 그런 노력의 모습도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능력을 초석을 닦아 놓으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전 가시기 전에는 실전 연습을 반드시 그리고 시간 리밋을 두시고 실전 연습을 연습하시는 거를 강추드려요.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점수를 원하시는 시간대 그 다음에 목표 점수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 분량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요, 총 32강으로 되어 있는데 1강부터 20강까지는 여러분들 2강씩 10문항을, 10문제 유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홀수 유닛에는 제가 문제 유형과 GPS를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짝수에서는 여러분들 연습 문제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오신 거를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짝수 차시에서 배경 지식 깔 수 있는 분야별 어휘와 그 다음에 실수 많이 하시는 구문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나도 단어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틈틈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0강까지. 그다음에 GPS를 내 걸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을 적용을 시켜보시면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답이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급 없는 거 NM, not mentioned. 그 다음에 관련 없는 거 NR, 그 다음에 틀린 거 wrong statement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도 하시고 오답의 이유도 정리를 해보시고 정답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은 시간이 좀 걸리실 것이고 버거우실 건데 시간을 조금 더 들이셔가지고 꼼꼼하게 초석을 다지시는 것이 나중에 정말 빨리 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지문 분석하시는 거는 특히나도 퀵 문장에 구문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를 꼼꼼하게 보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20강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21강부터 32강까지는 실전 문제를 풀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가 총 1에서부터 4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테스트별로 3개의 지문씩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리밋 두시고 54분 두시고 그다음에 한 지문당 이렇게 시간을 배분하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라주시는 그런 연습을 꼭 해주시지 않으시면 첫 지문 어렵다고 계속 놓고 보시면 뒷지문 완전 홀라당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거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15, 16분 평균적으로 잡아주시고 문제 미리 풀어 오셔서 저랑 답 맞추시고요. 지문을 분석하실 때는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그다음에 좀 난이도 있는 이제 문제들을 풀어 보실 거여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락의 그 단락별의 주제 표시를 해 주시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2가지씩의 패턴이죠. 본론 단락부터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가 먼저, 그다음에 서포팅 디테일, 그다음에 이그젬플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앞쪽에 아무래도 주제들이 포진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문 분석하실 때요. 모든 문장을 좀 꼼꼼히 분석을 해보시고 해석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SS라는 Sentence Simplification이라는 문장 요약하기 문제가 해결이 쉽사리 되실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니까. 모든 대명사 밝혀주신다면 대명사 문제와 insertion이라는 삽입 문제가 해결이 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연결어들을 표시하시면서 읽어 내려가시면 이러한 문제들이 또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그래서 초반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이렇게 몸집이 커지고 눈덩이가 불어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해결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 정보를 잘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문제 유형, 첫 번째 문제 유형 들어갈게요. 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경험할 문제 유형은요. 팩트 퀘스천, 사실 찾기 문제가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찾아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패러프레이징 되어지기 때문에 의외로 학생들이 동의어를 모르시는 경우에 있어서나 패러프레이징을 잘 못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답을 쉽사리 찾아내시기 힘드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디테일드 퀘스천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세부적인 내용들,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을 맞출 때는 굉장히 수월하나 그리고 제가 이제 답을 다 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한 단어로 정답과 오답이 갈라지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되어져서 학생들이 자칫 시간 압박으로 인해서 대충 보시고 오답으로 체크하시고 정답을 비껴가시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우습게 보시면 안 되시고 여기서 오답이 나온다 하시면은 좀 고득 얻기 힘드시니까 여기는 정말 기본적으로 점수 깔고 들어간다. 자신 있게 문제 풀어보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내용을 찾아주시는 문제 유형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되는데 true, 사실인 게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what, why, how만 표시를 했는데 육하원칙에 따라서 다 물어보진 않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3가지입니다. 원인, 그리고 결과, 그리고 그 방법. 요 3가지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실 때 이거의 원인이 뭐지? 이거에 따르는 결과가 뭐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품어내시고 그것을 읽어내려 가신다면 팩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라인도 in order to because 이렇게 물어본 거는 그 팩트 문제세요. 왜 그럴까요? 라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다음에 one mention은 여러분들 팩트입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 다음에 state가 들어가도 describe나 description이 들어가도 눈에 보이는 사실을 찾아주시는 문제 유형입니다. 의외로 시험장 가시면 팩트 문제인가 이거 유추인가 의도인가 헷갈리게 그 학생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그 거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래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면 난이도는 별로 높지는 않은데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오답과 정답 갈라진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클릭이 여기서 출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지선다 4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는 것이 대부분이긴 하나 팩트나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팩트 문제에 있어서는 2개를 골라주시는 그래서 2개를 다 맞아 주셔야 그 1점 온전히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 절반만 맞으시면 점수는 아예 없으시니까 조심하시고요. 문항 개수는 2개, 3개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되시고요. 네거티브 팩트랑 합쳐서 이제 한 4, 5개 정도 많게는 출제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문제 푸는 순서는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자거든요. 700자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16분 안에 해결하실 수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묻는 질문에 대답만 잘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무조건 이제 어떤 문제가 문제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물어보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핵단어,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찾아서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스키밍, 스캐닝 하셔야 돼요. 뒤에 페이지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강약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세게 다 정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키워드가 없으면 핵단어가 없는 문장이라면 그냥 눈으로 훑어버리세요. 그러다가 키단어 발견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아주 자세히 스캐닝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나 답이 어디 있는지 알겠어. 답 찾으러 가야지. 선택지 갔는데 답이 없어. 왜 없어요? 패러프레이징 되어진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의미 동일, 표현은 달라.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전략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GPS를 제공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문제를 읽고 스페시픽한 키워드가 딱 있어요. 핵단어가 있어. 한국에 대해서 사실인 것이 무엇입니까? 1950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읽어야 되는 분량이 적어요. 스키밍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죠. 그 다음에 스캐닝 해야 되는 부분은 한두 문장 정도. 그래서 스페시픽한 키워드가 있으면 너무 수월합니다. 그래서 핵단어를 찾아서 그 문장만 읽어서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됩니다. 넉넉히 다 읽으실 필요 절대 없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스키밍, 스캐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 유형이든 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강약 조절이 중요하시다라는 거 700자 다 읽지 마시고요. 필요가 없으시다면 이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약하게 스키밍, 그 다음에 원하는 핵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단어, 그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스캐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와 시그널이 결합이 되면 답 찾기도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팩트는 아무래도 이유,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 그리고 그 과정의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키워드가 뜬다면 답 찾기는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원인, 결과, 결과를 나타내는 시그널들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근데 이 원인, 결과는 어떤 문제 유형이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구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원인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구문들이나 이러한 연결어 뒤에 결과가 따라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키워드랑 시그널이 결합이 되어지면 더 문제 풀기는 수월하다라는 거. 근데 스페시픽한 단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단락에서 사실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요. 그럼 이 단락 다 읽고 그러면 A, B, C, D 확인을 한번 다시 해보고 이 단락의 내용이 다시 기억이 안 나니 선택지 보고 다시 가고 이러면 2중, 3중의 시간이 걸리므로 저는 이 방법을 선택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지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4개의 선택지를 먼저 읽으시고 그 4가지의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지의 키워드를 먼저 읽고 그 4가지의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 4가지의 포인트를 찾아서 스캐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플 실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나 좀 수월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 정보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시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중, 3중의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세이브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제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마무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정답은 아무래도 핵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재진술했던 선택지가 맞겠죠. 아니면 맞는 진술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맞겠죠. 핵단어가 없는 경우라면. 그 다음에 오답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언급되지 않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틀린 진술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실 제일 실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술 자체는 맞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아닌 거.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사실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는데 한국의 진술, 맞는 진술이긴 한데 그 단락에 나와 있는 진술이긴 한데 예, 그 한국의 진술을 고르실 수는 없잖아요. 뭐 당연한 걸 얘기하나 하는데 시험장에서는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동문서답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묻는 포인트 그리고 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문장 이러한 것을 잘 확인을 해주십사 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약심한 내용들 비교급이나 최상급의 보기가 나온다 하시면 반드시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반드시 확인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지문 안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팩트 문제는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만 많으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세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시간 리밋이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꼼꼼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에러가 정말 많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키워드 찾는 거, 그 다음에 키워드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4가지 선택지 먼저 보시고 그 내용만 확인하시는 방법들, 이러한 방법들을 강추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와서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길게 시간이 좀 소요가 됐죠. 그래서 OT 말씀드렸고 팩트 문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첫 시간부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열심히 달려보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